네, 북한이 DMZ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25일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남과 북이 무박 4일간의 일진일퇴를 반복하면서 만들어낸 남북 합의문의 행간의 의미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남북 관계까지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통일연구원 차두현 개관연구위원 그리고 서울대 통일평가연구원의 장용석 박사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꽤 긴 회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네, 그렇죠. 중간에 좀 거친 말들도 오갔고 네네. 고성이 좀 오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회담의 판은 깨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에서 자신들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여겨지면은 회담장을 뭐 박차고 나가거나 이런 네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런 뭐 분위기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아무래도 이번 회담의 그 가장 큰 의미는 자칫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을 수 있었던 네. 어쩌면 군사적인 충돌까지도 그 우려가 됐던 상황 자체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계기를 마련한 거고요. 아마 가장 큰 동기는 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중점을 둔 접근을 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번 회담에서 이제 전례 없이 인내를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몇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는요, 이게 일종의 이제 북한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8월 4일날 이제 이 목함질의 도발이 있는 순간부터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수준까지 긴장을 올렸다가 거기서 이제 내릴 예정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북한이 군사력 전개를 하고 21일 이후에도 계속 군사력 증강을 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예상보다는 자신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그 한미의 대응이 강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잘 준비되지 있지 않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준이나 속도가 빨리 상황이 에스컬레이션이 됐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을 때 뒷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들이 협상장 안에서 최대한 이익을 관철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전제로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 극한적으로 치달았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해소가 된 거는 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도 또 유연하게 대응한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우리 입장을 관철을 해도 이번에는 먹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일단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중간중간에 정회도 해가면서 이 상황이 워낙 엄중한 거기 때문에요. 이 완전히 회담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 일주일이면 2주일 시간을 두고 정해 기간 동안에 양측이 무력 행동을 하지 않을 걸 약속을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북한을 몰아붙여서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박사님께서도 조금 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금 더 강경한 모습으로 저는 그래서도 된다라고 봐요. 나갔어도 네네. 소득이 성과가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네. 회담 글쎄 협상 시간이 왜 이렇게 좀 길어졌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데 북한 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재가를 받는 그 과정에서 좀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발표된 시간이 이제 25일 새벽 2시였거든요. 김정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하죠. 이제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또 제가 우리 차두현 박사님 말씀에 좀 부연한다라고 보면 사실은 이번에 북쪽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북쪽이 사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보다는 가전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무력 전개까지 포함해서 이걸 관철시켜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한 측면이 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협상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지만 계속 앉아서 서로 협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10시간 협상을 하면 그중에 2-3시간, 서너 시간 협상하고 나머지는 훈령을 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쪽에서 최종 결심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합의된 내용 문안들이 나름대로 보고가 됐을 때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이번 사건이 조작이고 모략이고 그런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서 이걸 주저앉혀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방침하에서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일차적으로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자신의 말을 뒤집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북쪽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상세히 알지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늦춰졌을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이제 남북 합의문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좀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네네. 부분이냐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할 부분이죠. 지뢰 도발. 그렇죠. 예. 이게 지뢰 도발이 아니라 지뢰 폭발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어제 밤부터 해서 이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유감이라는 단어까지 올라왔었던 네네.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유감 표현이라는 이 부분인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봤을 때 북한에서 사과를 한 것이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단어의 유감이냐 사과의 단어의 문제가 예. 아니고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을 표명을 할 때는 누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표명한다. 이게 일반적인 이 순서예요. 그런데 합의문만 보면 누가는 나와 있어요. 근데 누구도 이제 북한 측이라는 걸로 나오고요. 네. 어떤 행위에 대해서가 모호한 거예요. 그냥 지뢰 폭발로 돼 있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팩트만 놓고 보면 북한이 합의문상에서 유감이란 단어라도 써준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예. 북한이 어떤 그동안의 도발이라든가 우리 인명이나 이걸 상하게 한 다음에 유감이라는 입장 표명을 한 게 이 이전에도 9번이 있었거든요. 9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이제 북한이 조금 더 이 진실성을 담아서 미안하다라는 의미의 유감이라는 이 의미를 쓴 게 예. 그 말을 쓴 게 1976년에 8.18 사건 이후에 김일성이 이제 육성으로 한번 이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까? 유감이라고요. 육성으로. 예. 그 다음에 2008년에 금강산 사건 때 이때 이 박광자 씨, 고 박광자 씨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건 뭐 대외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 당시에 이제 이 김정일이 예. 그 우리 현대아산 그 관계자를 그렇죠. 만났을 예. 때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을 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두 개에 비해서는 사실은 더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전후 맥락으로 볼 때는 물론 뭐 이 북한을 잘 아는 국제사회라든가 외교가에서 볼 때는 이런 앞에 원인 행위를 북한이 사과한 걸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이 합의문만 보고는 사실은 이거를 이 성해찬의 유감이라고 사과라고 해석하기엔 조금 무리는 있겠죠. 다만 협상은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북한도 아마 그 사과라는 말만은 특히 북한이 분명히 어떤 책임을 사과한다는 말만은 피하려고 했을 거고요. 가장 당면한 문제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군사적 상황의 해소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맥락상은 이 일종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그냥 단어 대 단어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과와 유감 이 단어의 차이 또 그 유감의 주체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 이런 문제인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판단하시기에 반 정도의 사과는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유감이란 말 자체가 다소간에 미안하다, 후회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래서 보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차대현 박사님 말씀대로 이 원인 행위에 대한 유감이 아니기 때문에 예. 문맥상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유감 표명이 재발 방지 약속하고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문장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문장으로 될 수도 있지만 유감을 표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 행위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어져야만 앞에 표명한 유감이 사실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고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를 보게 되면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망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우리 정부가 이제 재발 방지 약속이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네. 이 표현의 합의문 내용 그대로 보게 되면 예. 재발 방지 약속이 빠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쪽에 유감 표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뭐 이런 것도 좀 들죠. 그래서 재발 방지 부분이 사실 우리로서는 가장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미래의 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유감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대부분 북한이 근래에 들어서 유감 표명 먼저 한 다음에요. 예. 사실은 근데 이 일 벌어진 게 남측 책임이다. 한국이 책임 먼저 전가를 항상 이번에 이제 그거는 해왔었죠.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적으로 보고 계시는 예,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5일 새벽 2시에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제 회담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있다 브리핑을 가졌거든요. 북한에서도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번 합의문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유감 표명이라는 것을 한 북한의 의견, 글쎄 우리 측 의견과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브리핑을 화면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고 대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는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인 투쟁과 성의 있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통하여 남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 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네, 이게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브리핑 내용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이게 사과로 받아들여야 한다, 표현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눴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좀 브리핑 내용을 좀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글쎄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눴던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 얘기 그대로 보게 되면 한마디로 지뢰 폭발이든 포격 도발이든 이건 남측의 조작이고 모략인데 그런 점에서 남측이 앞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훈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건 상반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남북 간에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외교 관계 속에서 정말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쌍방이 일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은 주는 선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황병서 총정치국장 이런 해석은 대내 정치용 자신들의 어떤 주장의 정당성을 한 번 더 대내적으로 내세우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려는 뭐 그런 차원의 움직임으으로 일단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합의를 어쨌거나 이 합의 정신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이행에 적극 나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앞에 얘기를 주목하기보다 뒤에 얘기를 보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주시해보는 이런 여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쪽에서도 이제 여유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일종의 좀 훈계하는 느낌 그리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의문을 봤을 때요. 예. 연평도 포격 이후에 나온 북한 그 성명이 생각이 났어요. 이때도 그 남측 주민들의 희생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유감을 표명하는 게 자기네 책임이 있어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엄정한 대치 속에서 희생된 어쨌든 같은 민족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거예요. 일련의 사건에 대한 예, 그리고 유감을 이런 사태 표한 누가 거죠. 만들었냐? 한국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 저는 이번에 처음에 합의문이 나왔을 때 황병서가 아마 이런 방향으로 해석을 할 거다라고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예 의도하고 처음부터 합의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만약에 이거를 누구까지 원인 행위까지 다 규명하라고 하면 아마 합의문이 오늘 안 나왔을 겁니다. 안 나왔을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그동안 주장한 게 이 목함 지뢰부터 그 다음에 직사화기, 고사포 사격까지 다 우리가 조작한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 조작한 거의 원인 행위는 또 하필 이 엄정한 시기에 한미연합훈련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거 내가 한 거다라고 원인 행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요. 이 사건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북한이 부인해온 천안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한꺼번에 다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북한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브리핑에 담길 것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셨다면 북한에서 이번 회담에 임할 때부터 일정 부분 좀 계산된 시나리오들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 그 물론 이제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남북 회담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황병서나 김양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대남 관련, 그다음에 당 조직 관련 사업들을 해오고요. 이런 회담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굉장히 능수능란한 베테랑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단어를 넣어서 어떻게 회담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략은 가지고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예상을 못했다면 그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또 저희가 좀 판단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라면 또 한 번 그 전략에 좀 휘말리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뭐 그 속된 말로 하게 되면 뒤통수 맞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것 자체를 이런 어떤 해석의 여지 또는 북쪽이 돌아가서 대내 정치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선전할 것이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갖고 특히 이제 통일부 당국자의 브리핑 회담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보게 되면 북쪽이 회담장에 나와가지고 어느 수준의 사과가 필요한가라고 물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북쪽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우리 차대현 박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가늠을 하고 이 문제를 일단 풀기 위한 수준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들고 나왔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대표단이 뭐 그걸 몰랐을 리도 없을 것 같고 뭐 어쨌거나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사과와 유감 표명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합의문 속에 남아 있는 유감이라는 말 자체가 또 뭐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나름대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저럴 가능성을 우리가 뭐 어떻게 직접 차단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다음 합의 이행에 좀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앞과 뒤가 사실 좀 다르다 느껴지니까 유감이라는 워딩을 놓고 저희가 참 많은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해놓고 사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건데 한편 우려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이 합의문 자체를 뭐 이른바 휴지 조각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어쩔 않을까요? 일은 아니고요. 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남북한 관계사를 보면 북한의 합의 위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합의에 도달을 했지만 네. 대표적인 것이 남북한 양측이 91년에 서로 사인하고 양측 국회 동의까지 한 기본 합의서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합의, 이번 정도 합의는 당장 자기네들이 조금 몰려있는 공공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지만 언제든지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번에 나온 이 확성기 방송, 이거 일단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재발 방지도 사실은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렇죠. 비정상적인 행위가 나오지 않는 한은 당분간 이 확성기 방송 중단한다라는 건요. 어떤 얘기냐면 대응 수단을 유지하는 거지 재발 방지 약속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물론 이것도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면이 확성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또 한 번 도발을 하면 가장 아픈 면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다음번에 북한이 이 약속을 어기고 나올 때는요. 확성기에 대한 대응책도 가지고 나올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합의문 내용 중에서 우리 정부는 이제 공동 보도문 3항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5일 자정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앞에서 우리 차대현 박사님 말씀이 예.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건 우리의 대응 수단이지 북쪽의 행위를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에 대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북쪽의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사실은 재발 방지 장치라기보다는 조치라기보다는 하나의 경고성 의미가 오히려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측면에서 네. 보면 과거에 우리가 서해상에서 군사적인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라든가 2004년도 육사 합의입니다. 그다음에 그때 이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하기로 한 그 합의가 나왔던 그 합의인데 그때는 이제 서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국제 공통 상선망을 이용한다든가 서해 군 통신선을 개설한다거나 이와 같은 조치들이 따랐거든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따랐던 건데 예를 들면 그와 같은 무슨 조치들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거는 제한적인 그런 의미가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죠. 궁금한 게 이제 어제 사실 회담 종료가 되고 나서 바로 청와대로 와가지고 우리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이제 준비가 돼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2시에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네. 곧바로. 그러니까 합의문 내용만 발표하면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네. 북한에서는 지금 황병서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굉장히 늦어졌어요. 조금 전에 했으니까. 왜 이렇게 네네. 늦어진 걸까요? 아까 이제 이 말씀드린 대로 6개 합의문에 대해서 네. 어떻게 북한식 해석을 붙이냐를 놓고 이제 그 고민을 또 한번 했었던 고민들을 했을 거군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를 황병서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김정은 재가를 받는데 또 시간이 필요했을 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가 됐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다 이렇게 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된 거. 표현 자체가 정치적인 함의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토시 굉장히, 하나에, 예, 그렇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 공동보도문 내용을 좀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어쨌든 전격 성사가 됐고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나온 아주 좀 중요한 이야기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입니다. 추석 정도에 이제 접촉을 갖자 이렇게 해서 적십자에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상상봉까지 글쎄 이제 그래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산가족 상봉은 그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또 이루어졌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이번에 회담이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이루어진 회담이기 때문에 북쪽이 사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에도 불구하고 회담에 나오는 나름대로 또 다른 선례를 만든 이런 케이스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게 보면 이산가족 상봉 이 카드 자체는 북쪽이 언제든지 사실은 남쪽에 대해서는 뭐 남쪽이 원할 때 자기들이 들어줄 수 있는 뭐 이런 카드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게 절박하게 또는 자신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뭔가 압박이 되는 이런 카드라기보다는 이미 자신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얘기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뭐 남쪽이 제기했던 거고 이게 북쪽이 나름대로 준 어떻게 보면 선물이자 뭐 우호적인 조치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자체는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가 있는 장소가 있는 금강산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여타 문제들하고도 또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보다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의미를 좀 더 크게 활용하는 이런 게 있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문제까지 이제 좀 짚어봤는데 사실 이번에 좀 의아했던 부분이 북한에서 그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도발 또는 위협을 해왔던 부분이 사실 이 모든 게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하라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 얘기가 쏙 빠졌어요. 간단해요. 지금 훈련 중이기 때문에요. 이걸 지금 중단하라 그래도 먹히지도 않을 거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다급했던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결과문 도출되기 전까지 잠시 훈련도 지금 축소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이거는 나중에 후속 회담에서 얼마든지 지금 황병서 말 바꾸는 것처럼 이런 엄정한 긴장 상태가 조성된 원인이 뭐냐로 또 치고 나올 거예요. 언제든 들고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어차피 지금 북한도 아마 뭐는 합의문에 집어넣고 뭐는 뺀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북한이 아무리 욕심을 가져도 지금 군사훈련 가지고 얘기 나올 계획은 아니라고 버릴 건 봤을 때요. 버리는 자기들도. 그렇죠. 태도를 취하는 거네요. 예. 글쎄 이제 이산가족 상봉 하려다가 또 취소된 적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성사까지는 조금 아니요. 저는 이거는 지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번 이 극한 대립이 풀린 건 다행이지만 9, 10월이 되면 또 한 번 지금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된 거라기엔 문제가 수년됐다고 봐야 되는 게 이 북한 로켓 발사 징후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한미 사이의 공조 체제를 이관시키려면요. 남북 대화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적정한 끈이 있는 게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약속은 제가 볼 땐 지킬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과 북 간에 있었던 접촉, 회담에 대한 이야기들 좀 짚어봤습니다. 차두현 박사 그리고 장용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